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류 문화 콘텐츠 사업이 아파트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늘리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 계획서 단독 보도합니다. 나주 금성산에서 20년째 지뢰 제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거 작업도 완벽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텃밭인 광주에서 당원과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당대표는 다음 달 2일 선출됩니다. 독어 내장이 들어간 생선국을 끓여 먹은 이웃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광주 평동 준공업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4조 원대 한류 문화 콘텐츠 전략 사업. 하지만 아파트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죠. 광주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해왔는데요. 이런 말과는 달리 광주 MBC가 입수한 민간 사업자의 사업 계획서에는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에서 진행 중인 4조 원대 개발 사업의 핵심은 대형 연예기획사가 참여하는 한류문화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 의혹이 제기됐고 광주시는 아파트 세대를 줄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핵심 콘텐츠를 먼저 채우는 안을 사업자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파트 세대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업은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광주시의 말과는 달리 민간 사업자는 아파트 늘리기 전략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는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응모하고 선정된 이후의 과정까지 제시돼 있습니다.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국비 지원은 물론 용적률 완화 등 73개에 이르는 규제에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완화되고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돼 사업자로서는 아파트 건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경제 부담이 되는 과도한 아파트 개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와는 상반되는. 더구나 사업자가 응모하려고 하는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지난해 광주시가 한 차례 응모했다 탈락한 사업입니다. 광주시가 응모했지만 실제로는 건설업체가 비용을 들여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줬고 결국 올해 현대컨소시엄에 포함돼 특혜 논란을 빚은 그 사업이기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보다 사업자에게 혜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고 3가지 협상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4조 원이 넘는 한류문화 콘텐츠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에 이어 한류는 껍데기일 뿐 실상은 아파트 건설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텃밭인 광주에서 당원과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3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각각 당 쇄신과 정권 재창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합동연설회에는 최고위원 후보 7명도 참석해 당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전주에서 22일과 24일에는 충청과 영남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가진 뒤 다음 달 2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인권을 유린한 경찰관에 대해 징계 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3년에서 5년의 징계 시효가 끝나면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으로 인권을 유린한 경찰관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도 지나서일까요? 계절이 여름으로 점차 다가가는 듯합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날이 포근하다 못해 덥게도 느껴질 수 있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이미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7도로 평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도는 가운데 5월 하순에나 보일 법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이 이렇게 포근한 이유는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드는 데다 강한 일사
습자도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날이 포근하기도 하지만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광양과 여수, 순천과 구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종일 구름이 많아졌다가 하늘이 맑아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나주 금성산에 매설돼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제거 계획보다 10년 넘게 늦어지고 있는데 제거 작업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에 위치한 금성산입니다. 산 곳곳엔 지뢰 제거 작업 중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금성산 정상에 있는 방공기지를 북한 특수군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심어놓은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불안하죠. 군부대 방위 있다면서 지금 지뢰가 묻어가지고 사람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국방부가 금성산의 전략적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 사이 금성산 일대에 심어진 1,850여 개의 지뢰가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당초 2006년에 작업을 완료하기로 한 계획과는 달리 벌써 19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80여 발이 제거됐고 68발이 금성산 일대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뢰가 확실하게 제거됐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매설 지점이 기록된 지도를 군 당국이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지뢰를 제거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지뢰지대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연재해나 지형 변화에 따라 지뢰의 위치가 바뀔 우려도 있습니다. 저 철조망 위쪽은 과거에 지뢰가 묻혔던 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무척 가파른데요. 그렇다 보니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과 함께 지뢰가 쓸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은 작년에 2020년에 유실 지뢰들을 탐색하는 작전이 있었어요. 근데 군이 제거하고 간 지역에 민간 전문가가 탐지를 다시 했는데요. 지뢰를 또다시 발견했습니다. 이만큼 군인이 탐지할 수 있는 실력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나주시와 시민단체 등은 지뢰 제거 작업을 군에게만 맡겨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은 지뢰 제거 전문기관이 아닌 데다 제거 절차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제거를 위해선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유엔에서 만든 지뢰 제거 표준 모델인 아이마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이마스는 유엔에서 제정한 지뢰 제거 프로세스입니다. 전 세계에 지뢰 제거를 하는 기구들과 단체들은 아이마스를 도입해야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국방부는 지난해 내린 폭우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뢰 제거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아이마스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생선국을 함께 끓여 먹은 이웃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독소가 있는 보건해장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완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 지난 19일 오후 3시 반쯤 53살 A씨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웃인 74살 B씨도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2시간 전 이들은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후에 119차하고 소방차가 지나가더라고요. 해안가로 이렇게. 그러면 좀 있다가 그냥 윙윙 가더라고요. 이날 B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 부부를 불러 점심으로 생선국을 대접했습니다. B씨가 수산물 트럭에서 구입한 멸치 2통에 작은 아귀와 보고가 한 마리씩 섞여 들어왔는데 그중에 아귀로 국을 끓였던 겁니다. 그런데 요리 도중 손질해 둔 보고의 내장이 휩쓸려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멸치를 구입을 했는데 그 멸치 속에 좀 보고가 한 마리 정도가 지금 안에가 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B씨의 집에선 내장을 뺀 보고가 발견됐습니다. 졸복으로 불리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보고인데 내장 등에는 데트로도톡신이라는 독소를 품고 있습니다. 독소가 정상가리의 10배에 달하고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적으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그냥 손질을 해서 드신다는 건 좀 위험한 일이고 특히나 더 산란기철이라 더 자기 독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이날 점심을 함께했던 A씨의 남편은 문제의 국을 먹지 않아 화를 피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해당 음식 등을 국가수에 맡겨 감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아내의 행동을 교사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2월 광주시 남구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아내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28살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출산 전날까지 아내에게 유산과 낙태를 종용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어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수의 대표 관광지 중에 하나인 여수 수산시장 일대를 기자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함께 돌아봤는데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 즐겨 찾는 여수 수산시장 일대. 휠체어가 출발한 지 1분도 안 돼 경사로 구조물을 맞닥뜨렸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경사 탓에 정작 휠체어는 오르지 못합니다. 앞바퀴가 들리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무서워. 구조물을 겨우 통과하자 곧바로 휠체어 혼자 오를 수 없는 언덕이 나타납니다. 여기 너무 공사돼서 여기도 잡아줘야 돼. 목적지인 수산시장까지는 산 넘어 산. 또다시 인도에 나타난 경사지 탓에 휠체어가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편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자주 못 오게 됩니다. 오고 싶어도. 우여곡절 끝에 수산시장에 도착했지만 인도가 너무 높고 좁습니다. 반대편 인도로 옮겼지만 경사로가 없어 아예 지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경사로를 발견했지만 차량이 주차돼 휠체어가 통과할 수 없는 상황. 휠체어는 결국 차도로 이동했습니다. 차를 주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라갈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또 휠체어장에 앉아 있다 보면 차에 전화번호가 안 보이거든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아무 장벽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칭하는 무장애 도시. 여수 등 여러 지자체들은 무장애 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심과 관광지 인도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 크게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양관광 중심의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여수라면 이제 무장애는 기본이다. 인도 위의 작은 장애물조차 크나큰 이동장벽으로 다가오는 신체적 약자들을 위해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광주 지역 확진자 방문으로 장성군청 청사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장성군은 지난 17일 광주 2306번 확진자가 청사를 방문한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오늘 오전 9시까지 청사를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청 직원 3명이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전라남도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게 되는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선정 과정에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추천 후보 가운데 경찰 출신이 3명으로 재직 도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됐거나 경찰 내부에서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경찰을 지휘하는 만큼 경찰 출신은 이점이 더 크고 업무 방식마다 평판이 다를 수 있다며 논란을 일축하고 이달 말까지 검증 작업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볍게 걷어올리면서 유격수 키를 넘깁니다. 좌중간에 안타. 투볼 투 스트라이크.
몸 조금 끌어당깁니다. 이번엔 멀찌감치 넘어갑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이번 시즌 두 번째 홈런도 최영우의 배트에서 나왔습니다. 감춰뒀던 발톱을 꺼내는 기아 타이거즈. 계속해서 볼카운트 싸움에서 이제 조심스러웠던 정찬원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풀카운트 낮게 볼이군요. 2사 후에 볼넷 터커 제 7구 잡아당깁니다. 오른쪽입니다. 멀리 뻗어갑니다. 당장 넘어갑니다. 자신의 통산 2000번째 안타를 이렇게 홈런으로 장식하는 최영우. 여전히 기아 타이거즈의 중심은 바로 이 선수 최영우입니다. 소환 이후에 터커의 볼넷 그리고 다시 한번 최영우의 한 방이 또 터져 나오는데 자들이 힘을 내줘야 되는 기아인데요. 번트를 내는군요. 한승택 투수 앞으로 김대유 1루로 공 빠집니다. 이창진은 멈추지 않고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원앤투 끌어당깁니다. 자, 땅볼 라모스가 한 번 더듬었어요. 1루에서도 세이브. 자, 2루에 있던 주자는 3루까지 들어갑니다. 때립니다. 이창진의 타구 빠져나갔습니다. 2루에 있던 유지혁이 3루 지나 홈까지 이창진의 2타 전적시타. 천금 같은 추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3루 삼진 경기 끝. 화훼 주산지 자치단체가 택배로 꽃을 보내는 온라인 마케팅을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거래로 이루어지다 보니 소비자들은 싼 가격에 꽃을 구입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씨름하는 농가는 판로 확보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의 한 화훼 농가. 비닐하우스 안에 빨강, 파랑, 갖가지 색깔의 수국이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혀 근심이 많았던 농민들. 강진군이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다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꽃 판매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다행히 온라인 판매로 인해서 숨통이 조금 트여서 그나마 조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 2월 남도 장터와 우체국 쇼핑몰 등을 통한 온라인 특판 행사는 개시 반나절 만에 장미 3만 6천 송이가 완판됐습니다. 현재는 장미와 수국, 작약 등 2차 온라인 특별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택배를 이용한 온라인 직거래를 하다 보니 중간 유통 단계가 없어져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에 꽃을 구입하고 농가는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화훼 곰판장 출하 때는 가격이 불안정했지만 온라인 택배 직거래는 가격이 안정적이고 강진군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올여름까지 특판 행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강진군에서는 택배비와 포장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훼 농민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온라인 직거래와 꽃 택배 배송이라는 위기 극복 아이디어가 화훼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국배구연맹이 페퍼저축은행의 여자 프로배구팀 창단을 승인하면서 연고지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시장이 직접 나서 페퍼저축은행 관계자에게 광주를 연고지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유치전을 측면 지원해왔습니다. 연고지 유치 경쟁에는 광주시와 성남시가 경쟁하고 있는데 페퍼 측은 연고지 선정을 앞두고 지역 간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등 광주 전남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성명을 통해 광주 대구 간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달빛 내륙철도 건설이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조만간 발표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추진 전략과 실행 계획을 하루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 설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공공의대 설립 및 의료정원 확대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의대 정원 확대로는 의대가 없는 곳은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의대가 없는 곳에 신설을 먼저 확정지은 뒤 정원이 확대돼야 의료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이미 영상 10도를 넘어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로 평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도는 가운데 5월 하순에나 보일 법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계절을 한 달가량이나 앞서는 건데요. 날이 이렇게까지 포근한 이유는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드는 데다 강한 일사도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날도 포근하지만 대기도 함께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광양을 비롯해 여수와 순천, 구례까지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된 상태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이 많아졌다가 다시 맑아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광주 27도, 담양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3도, 신안 24도, 완도는 22도 안팎으로 해안 지역은 내륙에 비해서 기온이 낮겠지만 그래도 매우 포근한 수준입니다. 순천 8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5도로 오늘도 일교차는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는 지속되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 오전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